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61선 부근 저항을 맞고 윗골이 달면서 찍어 눌리고 있어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다음 주 핵심 매매 전략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쭉 밀어 올리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진 지점이 어디냐면은 자, 지금 한 11만 원 부근 앞전에 저항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이동평균선 61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를 찍고 밀린다라는 것은 저항대에 부딪혀서 밀린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게 진짜 고점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밀려버리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흔들릴 때 털려버리거나 아니면 혹시나 단순히 내려간다라고 해서 어차피 가니까 이제 내려갈 때 또 사야겠다, 추매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지금 또 하락을 세게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이제 올라가서 떨어질 때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이 중요한 이제 명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시점에서 강하게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전날에 이 대차 거래가 증가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거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대차 거래라는 것은 공매도를 위한 실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매도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공매도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대차 거래가 줄어들면 공매도 칠 수 있는 물량들 그런 실탄들이 줄어든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약해지려면 이 대차 거래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대차 거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꺾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포들이 이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공매도에 배팅을 한다라는 것은 떨어질 거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막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지금 주가 내려왔으니까 사야겠다, 추매해야겠다라고 그냥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또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나오면서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차 거래도 줄어들고 그래서 하방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그러면은 이제는 하방에 더 이상 배팅하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뜰 때를 우리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원을 봐도 최근에 개인들은 주구장창 쓸어 담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전에 강력하게 한번 매도를 했고 기관도 일시적으로 좀 매수를 하다가 지금 다시 잠깐 매도로 돌아섰어요. 이게 여러분들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려면 개인도 사는데 개인 말고 외국인이나 기관, 연기금 이런 주체들이 좀 매수를 같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이 또 하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도 하방에 배팅을 할 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흐름 좋고 호재 있는데 하방에 배팅하면 그게 주가가 잘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방에 배팅을 하든 상방에 배팅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런 61선 저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전에 매물대에 부딪히니까 떨어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세력들은 이런 명분이 있는 자리들을 좋아합니다. 상방에 배팅을 하든 하방에 배팅을 하든. 근데 이번에는 하방에 배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건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잠깐 떨어질 명분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명분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명분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호재도 많이 나오고 올라갈 명분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도 그렇고 일단 변수가 생겨서 투자 심리도 전체적으로 안 좋고 내리고는 있지만 올라갈 명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잠깐 흐름이 나오고 진정이 되면 다시 원래 흐름들을 되찾아갈 겁니다. 그럼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를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잠깐 좀 답답하고 어려운 구간일 수 있지만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힘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강력한 이슈는 이 한수원이 무려 15년 만에 국내 신규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차세대 SMR 1기를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2기는 경북 영덕, 그리고 SMR 1기는 이제 부산 기장에 짓기로 했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는 국내 원전 구축이 사실상 멈춘 이후에는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대형 원전 건설비만 10조 원이 넘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원전에 이제 주기기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의 먹거리가 안방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해외 발주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자국 내 건설 실적, 이런 레퍼런스까지 또 챙기게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향후의 글로벌 원전 수출 전선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수원과 이제 팀 코리아로 지난해 뭐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를 수주한 것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이제 5조 6천억 정도 규모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이미 호재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올 호재, 또 체코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태물리 원전 3, 4호기 수주까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SMR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시장도 도와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닥 한번 잡더니 양봉으로 밀어 올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흐름들이, 자, 이게 바닥을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거 85,000원 부근에서 바닥 잡고 올라갔잖아요. 자, 근데 이때 왜 반등이 나왔는지 아세요? 자, 물론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여기서 바닥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자, 지금 내려오다가 이 구간에서 좀 지지가 됐거든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초록색 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52일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52주 신고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1년 정도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런 이동 평균선인데, 자, 여기를 이제 지지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추세가 우상향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단기 고점 한번 나오고 꺾이긴 했지만 이 중요한 지점만큼은 안 깨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지금 한번 튀어오른 거고, 그래서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 이 주포들이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올라갈 수 있을 때, 떨어질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거나 그랬으면 이거를 그냥 바로 밀어 올릴 수도 있었거든요. 자, 주식에서 어려운 건 이런 변수 때문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찍었다가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그 시점에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테마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주포들이 이 하방에 배팅을 하면서 주가를 찍어 눌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흐름이 잠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앞전에 강력하게 지지가 되었던 이 85,000원 부근 있잖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자,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쌍바닥을 찍는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추매라던가 이 바닥에 대한 타점들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단기라던가 더 큰 상승들 노려보면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종목이 좋다 그래서 올라가고 나쁘다 그래서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힘이 빠지면서 좋은 호재가 있어도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쏠림도 쏠림인데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거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지? 이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바닥 잡았는데 왜 또 떨어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일시적인 하락 나온다라고 해서 뭐 자포자기 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다음 타점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구간은 제가 앞전에 처음 또 타점을 잡았던 그 구간인데, 제가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타점이 나왔다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요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는 잠깐 흔들릴 수가 있어도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가스 터빈과 또 빌 게이츠 같지만 SMR의 제작권을 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오직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은 단순한 수주 기대감을 넘어서 메가 수주 14조 원이 실적과 숫자로 찍히는 본 게임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이 1년선 주봉상에서 52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지, 그 숨은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자리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타점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생 타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려드렸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바닥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자, 여기 단기 저항대까지 뚫어내면서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자, 그냥 단순히 바닥이다라고 해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려왔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이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수급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멜릴린치 이 외국계 매도 창구에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도 치고 그 다음에 이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얘네가 하락의 주범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반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하락의 주범들이 매도를 멈춰야지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방에 배팅하는 주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락을 이제 멈추려는지 아니면은 계속 하방에 배팅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주포들이 혹시나 매수로 돌아선다 혹은 매도를 안 하고 뭐 새로운 수급 주체가 들어온다 뭐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단순히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한 타점들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이 가깝다 그리고 추매 타점이 가깝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흐름들이 포착이 됐을 때부터 추매라던가 뭐 올라갔을 때도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포들이 매도를 할 때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화 살표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포들이 매집을 시작한다.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인데 자, 요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단기 반등. 내려왔을 때 타점 뜨고 단기 반등.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 자체가 살짝 꺾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반등들이 힘이 약했는데 자, 보면은 앞전에 이제 추세를 이제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상승의 파동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쌍바닥 찍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자, 여기서 타점이 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 강력한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 집중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나 원하는 흐름들, 타점들이 나온다. 또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앞전과 같이 뭐 추매라던가 저감에서 타점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 반등을 노리든 훨씬 더 큰 상승을 노리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도 그렇지만 한 번 한 번에 이 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타점이 나왔을 때는 또 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매수나 매도 타점들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부터 매수나 매도 타점들 나왔을 때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시장이 답답하고 좀 힘들더라도 핸드폰만 잘 보고 계시다가 제가 타점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핸드폰 잠깐 열어서 확인하시고 타점들 따라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까지 좀 이제 불안정함이 겹쳐지면서 뭐 수급 쏠림이라던가 아니면은 원전 테마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겹쳐지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올라가서 그때 살 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보다는 떨어질 때 집중을 잘 해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이 메이저 수급들 주포들이 하방 포지션을 잡냐 상방 포지션을 잡냐 매수가 들어오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의 매수와 매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타점들 정리 그리고 지금 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시장 얘기 뒤에서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좋은 종목들과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채널을 3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식 우리 채널을 30만 명을 최대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과 정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채널은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지 않거든요. 막 올라간 종목을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냐? 자, 우리 오늘의 주식 채널에서는 이제 매매를 하는 주력주가 있습니다. 주력주가 있는데 이 주력주를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냐면,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급인데 세력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거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세력들이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우리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선별해내는 게 우리 채널 주력주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주력주를 보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차세대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관련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테마 안에서도 이제 3대 핵심이 있거든요. 이 전력, 광통신, 액침 냉각인데 가장 처음으로 올라갔던 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광통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도 다른 테마에 비해서 액침 냉각 쪽은 아직은 많이 그렇게 부각이 된 게 없습니다. 이 AI 서버는 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열을 해결을 못하면 서버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액침 냉각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큰 손들이 앞다퉈 사는 히트 슬러그 냉각주 열풍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전력 설비 관련주가 그랬듯이, 광통신 관련주가 그랬듯이, 다음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냉각주, 이쪽이 강력하게 뜰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앞전에 사례에서 보면은 일단은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대장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가 주가가 원래 앞전에 10,000원 정도 했거든요. 10,000원도 안 했어요. 근데 10,000원대였던 주가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30만 원을 뚫어내면서 주가가 30배 넘게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전선, 전력 쪽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광통신 쪽이 움직였죠. 그래서 광통신 대장주,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면 얘도 주가가 1,000원도 안 하던 종목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600원, 800원 이랬던 종목인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22,000원까지 갔으니까 이 종목도 거의 한 20배, 30배 주가가 이제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테마로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액침 냉각 관련주를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으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1,000원대였어요. 1,000원대였는데 지금 한 4,000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아직 4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전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아직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이는 만큼 아마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면은 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어서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렵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려서 우리 채널의 주력주로 매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채널의 주력주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좀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황소라고 2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우리 채널의 주력주 있잖아요. 이 주력주 정리해 놓은 핵심 리포트랑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타점들을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늦으면 늦을수록 비싸게 사야 되거나 아니면 놓쳐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주력주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타점도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과. 그럼 종목 선정을 잘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앞전에 우리 채널에서 같이 매매했던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포들이 매수를 할 때 우리도 캐치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상승의 신호탄이라고도 하고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떴을 때 진입하면은 주가 올라가고 타점 뜨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일 때 그 상승의 시작점에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세력의 매수 타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 타점을 노릴 때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량이 핵심입니다. 거래가 터졌다가 줄어들 때, 터졌다가 줄어들 때, 터졌다가 줄어들 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어 있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이 되고, 그다음에는 거래가 빵 터지면서 급등 나오는 패턴.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싸게 잡을 수 있는 눌림에 대한 타점들을 가져갑니다. 그럼 예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들을 공략하면은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 나오는 그런 패턴이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도 거래가 확 급감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급감하고 급감하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확 줄어들고, 이런 타점들을 공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이제 눌림 타점이 나왔다가 거래가 또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우리가 세력의 매수와 이 눌림 타점들을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타점들이 뜨는 우리 채널에 주력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주력주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우리 오늘의 주식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을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늦지 않게 황소라고 꼭 남기셔서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이 지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작점. 네, 여러분들 사실 이 지표나 아니면 검색기 같은 거 어디 가서 사려고 하면은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백만 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지표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시고,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우리 채널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치가 있거든요. 수식값. 이거를 알려드릴 건데 아마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면서 따라오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한번 해두시면은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매매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지표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마찬가지로 제 번호 있으니까 010-6790-5019로 저한테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지표라고 두 글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거 세력의 매수 신호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알려드린다고 제가 얻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안 받아가시면 손해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남기셔서 이 지표까지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전략들 그리고 핵심 모멘텀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 모르고 있고 단순히 주가가 내려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진짜로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원래 오르는 구간도 있고 내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내 모든 구간들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다 반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원전은 이제 빅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엔진은 체코 원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체코와의 본계약 협상이 차질 없이 순항 중인 가운데 뭐 유럽 시장 전체,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로 이제 K 원전이 뻗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전의 핵심 이 주기기, 원자로라던가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납기 준수랑 뭐 단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곳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선택한 ASMR 소형 모듈 원자로 파운드리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무탄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찾아 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대안이 바로 SMR이죠. 글로벌 SMR 선도주자인 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핵심 기업들과 모두 설계 그리고 주기기 공급 계약을 맺은 전 세계 SMR 파트너십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설계사들이 수주를 따내면은 실제로 그 무겁고 정밀한 원자로를 찍어내는 공장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AI 전력난이 심화될수록 전 세계에서 SMR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역할을 독점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히 원전주로만 묶어서 보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를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대형 가스터빈이랑 수소터빈 사업이 국내의 복합 화력발전소 전환 스케줄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해상풍력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전통 원전 4세대 SMR, 그다음에 친환경 가스 신재생이라는 무탄소 에너지 종합 패키지 공급사로 체질 개선을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총량이 과거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급이 커졌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기업을 지금 당장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이 기계적인 매도 폭탄에 속아서 그냥 이 물량들을 떠넘기게 되면 이거 지금 대외적인 환율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환경들 이런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알아볼 때가 올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큰 호재인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 터빈이라던가 복합 화력 발전 여기서도 이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끝나면 이제 그동안 공포에 질려서 동결되었던 이 중동 지역 있죠. 뭐 사우디라던가 UAE, 그다음에 카타르 이런 데 있죠. 수십조 규모의 대형 발전 플랜트 발주가 다시 전격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동 국가들이 막 이런 전쟁 리스크가 있으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평화 모드가 온다. 그러면은 이 미뤘던 인프라 투자를 한 번에 좀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잘하는 가스 터빈이라던가 아니면 대형 플랜트 수주가 이제 수조원 단위로 장부에 찍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 발전소만큼 중요한 게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권 기업이죠. 그래서 중동의 이 담수화 플랜트들은 주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홍해 인근에 이란의 군사적 위험 노출 구역에 건설이 됩니다.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이 플랜트의 가동 중단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지나 보수 매출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리스크 때문에 착공을 못하던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수처리 인프라나 이 중동 전역의 대형 담수화 프로젝트 발주가 한 번에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업이자 가장 큰 미래 먹거리인 이 K 원전 수출에 있어서 이란 리스크는 원전 수출에 발목을 좀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동안 중동 지역에 이제 원전을 수출할 때 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협이 있으니 우방국인 한국에도 이 중동 원전 건설에 좀 신중하라라면서 간접적인 안보 규제를 좀 걸기도 했어요.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을 종료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것은 중동의 핵 확산 리스크가 좀 통제된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봤을 때도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를 하고 핵 프로그램 해체 및 핵물질 폐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뭐 사우디나 UAE 이런 데 대형 원전 그리고 SMR을 수출할 때 이 미국의 이제 규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이 끝난다라는 뉴스를 보고 그냥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두산 에너빌리티 반등이 나온다. 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짝 상승이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그냥 투자 심리 호재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란 때문에 중동 전역에 퍼져 있던 전쟁 공포가 사라지면은 뭐 사우디, UAE 이런 데가 이제 미뤘던 수십조 원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와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진 두산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발주가 줄줄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진짜 핵심은 원전인데요. 이제 안보 규제가 사라진 중동 시장에서 대형 원전이나 SMR 수출길이 고속도로처럼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실적으로 증명을 앞으로 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다 하시면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화이팅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화이팅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반기에 또 체코 원전, 미국 SMR 수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초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이 5호기, 6호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또 향후 체코 테멜린 원전 3, 4호기 프로젝트 수주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한미 원전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미국 대형 원전 건설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하반기 남은 모멘텀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원전이지만 지금 북미 지역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온사이트 발전소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또 가스터빈이라던가 스팀터빈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한번 끊어냈습니다. 끊어내고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 매물대라던가 아니면 시장이라던가 이런 변수가 있어서 한번 눌리고는 있지만 그럼 지금 큰 흐름이 또 어떻게 되세요? 자, 지금은 일단은 하락 추세를 한번 끊어냈고 다시 박스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때는 이 하락의 추세가 나오다가 이게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추세가 옆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횡보 추세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횡보 추세는 이제 나오는 이유가
앞으로 또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세력들이 이제 힘을 모으고 물량들을 이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렇게 추세가 안 깨지고 움직인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타점들을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흐름도 중요한데 이 시장 자체가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 시장이 나쁘거나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게 영향을 좀 크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이 뭐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떨어지고 막 이렇게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 영상 보러 오시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또 이거 끝났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할 거니까 또 앞으로 나올 타점들이나 중요한 흐름들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시면은 제가 또 올려드린 영상들 제일 먼저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타점은 지금 우리가 매도를 볼 때는 아니라서 사실 그래서 이제 매수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한 거고 또 다음 매도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여기를 뚫어낼 겁니다. 그러면 또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이자 뭐 앞전에 저항대 뭐 13만 원 부근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매도 타점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또 타점들 확인하면서 수급들 확인하면서 매도 타점까지 같이 잡아볼 거니까 중에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지는 극단적인 시장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는 심지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철저하게 일부 종목들로만 쏠린다. 진짜 철저하게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뭐 잠깐 쏠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지금 빠질 이유가 없는 종목들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쏠림 종목에 디커플링 하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쏠림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주식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삼전이랑 하이닉스 이거 오를지 떨어질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약간 도박 성격이 좀 짙어지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진짜 이상하다 들고 있는 종목들 진짜 답답하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시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제자리를 찾고 정상적으로 회복은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의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거 하락만 두드려 맞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종목들 살 때 잘못 사면은 지금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자, 그럼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을 조금 나눠서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이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좋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는 놈만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놈이 누구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얘네가 최근에 거래량 탑3. 그러면서 주가도 실제로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는 제가 꼭 봐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지금 빼놓고 볼 수 없는 종목들이다. 라고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고 사실 뭐 그 이외에는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편인데 지금 내릴 이유가 없는데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을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죠. 현대차나 아니면은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시장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야 될까, 모아 담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런 종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가는 놈들만 계속 가는 시장이라서 얘네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핵심은 코스닥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코스피랑 코스닥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 뭐 물론 코스피도 이제 몇몇 일부 종목들이 그냥 수급 쏠리면서 멱살 잡고 지수를 끌어올린 거지만 코스닥은 아주 대놓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들이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갔잖아요. 원래는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좋으면은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삼전 하이닉스 올라갈 때 지금 못 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최근에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그다음에 뭐 예스티나, 심텍, PSK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수가 조금 바닥이 나왔거나 잠깐 반등이 나올 때 제일 세게 올라가고 거래 대금이 그래도 제일 많이 터졌던 종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얘네가 잠깐 쉬어갈 때 그때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쉬어가는 종목도 있지만 앞전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 지수 떨어지다 반등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사실 코스피는 강했고 코스닥은 약했는데 지수 반등 나올 때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제일 세게 시장의 주도 테마 역할을 해주면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지금 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철저하게 가는 놈만 가니까 가는 놈만 매매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수 때문에 밀리는 종목들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안정이 되고 바닥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우리가 반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반격할 준비는 코스닥의 이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코스닥도 이 정책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코스피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런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승강제 세그먼트 분리 구체안이 하반기 이제 7월달 초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전후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은 세부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도 살아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에만 좀 쏠렸던 이런 수급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분산이 되면서 그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가는 것만 가고 코스닥은 아예 내려 꽂고 그래서 아마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내렸다 혹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몇몇 종목 빼고는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대응 전략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하락만 그냥 두드려 맞고 있다가 시장 올라갈 때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할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항상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갈 때 말고 내려가고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좀 파악을 하고 이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장 전략들도 꾸준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랑 지금 미국이랑 이거 종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백악관에서 이제 벤스 스위스행 연기됐다. 이란과의 이제 후속 협상 개시가 지연이 된다. 또 이런 짜증나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종전으로 이제 방향을 잡혔으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잡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급 쏠림이나 아니면 하락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슈가 나온 마당에 이제 코스닥이 전 저점까지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도 바닥 한번 찍고 반등 나왔다가 또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이런 쌍바닥을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 이제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은 강력하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너무 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너무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주말간 이슈들 다 체크해서 다음 주 대응 같이 해볼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